검찰이 불법 선거 혐의로 민주당 북구갑 경선에서 이긴 정준호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상대 후보는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했고 정 후보는 사실 무근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가 의대 정원을 각각 50명 정도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 지역 대학과 비교해 지원 요청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75년의 역사를 가진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가 가까스로 폐교 위기를 넘겼습니다. 집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육지에서 학생 6명을 유치했습니다. 영암의 한 술집에서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70명이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온 이 술집은 입구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광주북구갑 예비후보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상대 후보는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했고 정 후보는 검찰의 부당한 공천 개입이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선거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각종 서류와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예비후보의 불법 전화방 운영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1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각종 서류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입수하셨나요? 경선에서 맞붙었던 조호섭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전화방 운영 등 불공정 경선으로 1위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를 향해 정 예비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의 결과로 10%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아 1%대의 차이로 경선 1회를 탈취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 정 예비 후보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캠프 관계자 1명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을 뿐인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부당한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정상적인 공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중앙당에 강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공천 최종 확정 단계인 당무위는 어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광주 지역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인준을 보류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예비후보는 해남 완도 진도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지역 발전, 그리고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며 해남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탄소중립 선도특구로, 완도는 국제해양치유관광 및 바이오 산업특구로, 진도는 전통문화예술특구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혼을 바쳐 예산과 국책 사업을 확보하겠으며 중앙정치에서는 야무진 국회의원으로 지역민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출마를 예고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오는 10일 출마할 지역구를 공개합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새로운미래 필승 결의대회에서 출마 지역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표는 광주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 대표가 광주 서구울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모두 3,400여 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남대와 조선대는 두 학교 합쳐 100명 정도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른 지역 대학과 견져 증원 규모가 너무 작아 지역의대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무시한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에 맞춰 전남대와 조선대가 의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대는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170명으로 45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설 부분이라든지
학생들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장소라든지 뭐 당연히 갖추도록 노력을 아마 해야겠죠, 학교에서. 의대 정원이 125명인 전남대도 조선대와 비슷하게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학교의 증원 규모는 많아야 1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의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정책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면 그때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110명으로 비슷한 정원의 지역 거점 국립대, 경북대와 충남대는 정원을 2배 이상 증원 요청했습니다. 울산대를 포함해 일부 사립대는 4배 이상 신청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지역 대학에 비해 전남대와 조선대의 의대 정원 요청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각 대학들이 요청한 증원 규모를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외면했고 의사들이 이해관계를 고려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두 대학 모두 의학 계열 교수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번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다음 달 각 대학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돌입하면서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가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오늘 의대 재학생 732명 가운데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개강한 의대가 오는 25일까지 한 달 넘게 학사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 의대도 80% 넘는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학교 측은 대규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 단위로 학사 일정을 늦출 방침입니다. 지난달 6학년 전교생이 졸업하면서 폐교 직전까지 갔던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가 외지에서 학생들이 전입해오면서 75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전입 가구에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한 신안군의 파격적인 제안이 효과를 거둔 건데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9년 홍도 국민학교로 문을 연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6학년 3명이 졸업하면서 폐교될 위기를 맞았던 학교가 5년 만에 신입생을 맞이해 환영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75년의 역사가 끊기지 않게 된 것을 기념해 학교종 수집과의 총개정 행사도 열렸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을 일에 또 지역 일에 적극 나서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보고 자라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김포와 김해 등에서 전입해온 세 가구 6명의 자녀들이 신입생인 1학년 1명과 2학년에서 5학년까지 고루 입학하면서 온 마을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75회째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3대가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데 없어진다 그래갖고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마침 또 이렇게 와주셔갖고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난 데는 전입 세 가구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안군은 학생들에게도 연간 80만 원의 햇빛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안정적인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걸 찾아내자 해가지고 좀 파격적으로 지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례들이 또 나는 좀 반대하신 분들이 있을지 알았는데 모두가 수긍을 하고 협조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폐교되는 학교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신안군과 홍도 주민들이 짜낸 파격적인 제안으로 폐교 위기를 모면한 홍도분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가 26곳에 달하는 전남 교육에 이번 사례가 폐교 문제를 풀어줄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술집에서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70명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운영되던 외국인 전용 클럽은 입구 주변에 CCTV 등을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어가. 앉아있어. 어두운 클럽 안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해양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단속 요원들은 도망가려던 외국인들을 막아 세워 제압합니다. 왜 그래?
지난 3일 새벽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70명이 검거됐습니다. 2명은 유흥종업원, 68명은 손님으로 대다수가 태국인이었습니다. 이 클럽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외국인 손님만 받았습니다.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입구 주변에 CCTV와 초인종을 설치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안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또 담배도 피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해서 그냥 무함장하고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다 해갖고 이렇게 제압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입 당국은 이 클럽을 찾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단속했습니다.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입 당국은 외국인들을 강제 출국시킨 뒤 입국 금지 조처하고 클럽 업주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서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04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등 위반 행위 465건을 적발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도 지역 공인중개업소 3,800여 곳에 대한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해 불법 거래와 무등록자 중개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수산단에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TKG 휴캠스가 공장 가동 중단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색출에 나서 논란이 알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에 따르면 TKG 휴캠스는 어제 설비 이상으로 질산 생산 공정이 중단됐다는 내용이 KBC에 보도되자 진상 파악이나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는커녕 제보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TKG 휴캠스 공장에서는 공기 주입 장치가 이상을 보이면서 1급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질산 생산 공정이 일시 중단됐으며 10월에는 질소 산화물이 포함된 연기가 공장 굴뚝을 통해 배출되면서 노동자 16명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광양 율촌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광양시 율촌산단의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에서 수산화 리튬이 유출돼 현장 작업자 7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공장 측과 소방당국은 배관이 파손되면서 화학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복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기업인 로커스가 한국판 디즈니월드 조성에 나선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로커스는 순천시와 업무 협약을 하고 1,600억 원을 들여 현재 서울에 위치한 본사를 순천으로 이전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로커스는 유미의 세포들과 퇴마록 등 국내외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으며 영화 제작사인 사이더스를 자회사로 두고 해마다 450편의 광고를 제작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기업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 기자들이 지난 1년간 취재 현장을 누빈 기록을 선보입니다. 오늘 광주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막을 올린 2024 광주 전남 보도사진전은 현장의 눈빛을 주제로 한 보도사진 80여 점을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공개합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1993년 아시아나 항공 추락 사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환 기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박경환 기자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